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린란 자양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88번째 시간으로 강준만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준만, 석학 대접을 받는 미국 지식인 이름을 한 명 대보시라. 그리고 그 나라 도서관에 가서 컴퓨터 단말기에 그 지식인의 이름을 두들겨 보라. 아니, 인터넷을 이용해도 될 것이다. 그 지식인이 쓴 논문과 저서의 몇 배가 되는 그 지식인에 관한 논문과 저서의 이름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올 것이다. 요컨대 비판이 있어야 석학이 나오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엔 그런 비판이 드물다. 아예 없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드물어도 너무 드물다. 비판이 있어야 방어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이론을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런데 아예 비판이 없으니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강준만 인물사상2 출판의 언론화를 지향하는 저널룩. 강준만은 문제적 인간이다. 1990년대 한국 사회의 금기와의 싸움에는 그가 있었다. 비판자들을 냉혹한 실명 비판의 도마에 올려놓고 생체 해부에 가까운 비평을 감행했다. 그로 인해 피 흘리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그의 피도 흥건했다. 200여 권의 책을 지치지도 않고 써대고 있는 괴물같은 건성은 경외감마저 불러일으킨다. 그는 날카롭고 긴 창을 옆구리에 끼고 단기 필마로 적진에 피튀기며 누비는 지식전사다. 한겨레가 만난 사람 강준만 중 한국의 언론학자, 스타 정치 농기기자, 1년에 5, 6권씩 책을 써내는 능력자. 실상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객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다.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에게 이영희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면 민주화의 탈냉전 이후 강준만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적지 않다. 이 생애 1956년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 1973년 숭실고등학교, 1980년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여 1982년 중앙일보 19기 수석기자로 입사해 잠깐 일하다 그만두고 MBC 라디오국 PD로 일했다. 1984년 미국 조지아 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석사학위, 1988년에는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같은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이듬해 1989년부터 현재까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언론학을 전공한 만큼 언론학 저서도 틈틈이 저술했다. 한국 대중매체사, 세계의 대중매체 이론과 사상, 대중매체의 법과 윤리 등이 있으며 분량도 제법 되는 편이다. 다만 단락별로 본다면 내용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직접 서술한 책이라기보다는 여러 방송 관련 서적이나 언론학 서적을 편제한 것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다만 이 서적들의 경우 언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에겐 아웃 오브 인정. 전북대학교에서 가장 인지도가 있는 교수이다. 반백을 고수하는 데다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백팩을 등에 메고 캠퍼스를 활보하고 다니기 때문에 평상시 모습이 이따금씩 눈에 띌 수밖에 없다. 여름철에는 난방 소매를 롤업해서 다니는 등 젊고 캐주얼한 모습이 특징이다. 타 단대나 타과 학생들이 인사를 해도 잘 받아주는 등 소탈한 모습으로 유명하다. 교수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다. 대략 180cm 중후반대로 추측될 만큼 체격도 어지간한 남학생들 이상으로 크고 좋다. 공부만 하는 대학 교수 중에 이 정도 신장과 체격은 드물다. 게다가 교수들 중에서도 얼굴도 잘생긴 쪽에 속하는지라 미중년의 위험이 뭔지 보여주고 있다. 교수들 키 얘기가 나온 김에 예담으로 강준만 이상의 장신 교수를 한 명 꼽는다면 왕년에 강준만과 사이가 나빴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손우철 교수를 꼽을 수 있다. 얼핏 봐도 190cm 이상 같은 전북대 철학과에도
190cm에 육박하는 황모 교수가 있다. 다만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강의의 진도와 시험 공부 때문에 죽을 맛이라고 한다. 2021년 2월을 마지막으로 전북대 교수직에서 정임 퇴임한다고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농객. 학문의 기반은 언론사와 언론정보학이지만 실제 제작물을 보면 사회문학 비평 전반에 폭넓게 걸쳐있다. 사회문화 비평은 강중만의 주특기가 나오는 분야인데 특히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그의 제작은 상당히 파급력을 보였다. 당시 잘 알려진 제작들은 김대중 죽이기, 전라도 죽이기, 노무현과 국민 사기극 등이 있다. 1997년 전얼록 인물과 사상을 개간으로 발행하면서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농객으로 자리 잡았다. 그 외에도 서울대공화국 등에선 학벌 문제를 자주 제기했다. 2000년대 초엔 한국일보의 고정 칼럼 필진으로 있었고 한겨레에 한 달에 한 번 꼴로 칼럼 강준만 세상 읽기를 기고한 적도 있었다. 한국 사회의 지식인 실명 비판을 도입하였다. 이전에 특정인을 비판할 때 B씨라며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게 예의처럼 통했다. 강준만은 담론의 발전을 위해 김대중 죽이기나 인물 사상에서 거침없는 지식인 실명 비판을 시도하였다. 이는 진중권이 내 무덤에 침을 뱉음하여서 선보이기도 했지만 시기적으로 강준만이 훨씬 앞섰다. 노정태는 농객시대에서 실명 비판을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스스로 밝히면서 본인 대상으로 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자신이 얻은 정보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타인에게도 검증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시 객관화하는 과정이자 학술적 글쓰기를 통해 주체를 형성해 나가던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강중만의 지식인 실명 비판은 많은 추종자를 낳았지만 임지연 교수로부터 파시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본인이 스스로 전투적 자유주의자라 칭하며 적극적으로 정치 비평을 개진하고 전투적인 헌법을 하였으나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실명 비판보다는 문화, 역사에 대한 서적 출간에 매진하고 있다. 2005년 이후에는 진영 논리와 정치 당쟁에 회의를 느낀 탓인지 정치평론이 덜한 비평서 위주로 출간하고 있다. 그래서 강준만의 글은 참여정부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기도 한다. 후기 강준만은 과거의 전수적 결석에 대해 반성하고 이제는 정오를 상업화하는 정치를 끝맺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2014년 출간한 싸가지 없는 진보는 민주당계 정당 내 내부적 문제점과 선거 전략의 허술함 등을 대체로 잘 드러낸다는 평을 받고 있다. 부제는 진보와 최후의 집권 전략으로 저술어들을 잘 보여준다. 엄청난 독서량과 빠른 집필 속도 내가 읽는 속도보다 빠른 강 교수님의 쓰는 속도에 기초한 다작으로도 유명하다. 무려 23년간 277권을 출판했다. 더 놀라운 것은 책 하나하나에 달려있는 참고문헌이다. 대종교양 역사사로 지은 한국 현대사 산책과 한국 근대사 산책, 미국사 산책을 보더라도 각각 23권, 10권, 17권이라는 무지막지한 권수를 수많은 자랑하는 데다가 산책이 아니라 등반하는 대장정쯤 되는 듯 광활한 주석의 양년을 만끽할 수 있다. 독자 입장에서는 강준만의 책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그 점을 의식했는지 최근에 나오는 책들의 경우 주석을 일괄적으로 뒤로 빼는 등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책 구성의 문제점으로는 스크랩북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기사 인용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지적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의 나라에서 3분의 2가 기사 인용이고 강준만의 실제 생각이나 의견은 결말 부분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독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다. 강준만 교수의 사회 현안이나 정치 이슈들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알고 싶은 것이 책 구매의 이유일 경우 정작 중요한 교수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은 얼마 되지 않고 책의 구성이 신문기사나 칼럼으로만 채워져 있을 때에는 독자 입장에서 내가 뭐하러 이 책을 샀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워낙 다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많다.
노정태는 프레시안에 연재했던 농객시대의 2013년 5월 10일자 기사에서 강준만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노정태는 개별적인 저작의 질, 논리, 문장력, 주제 선정, 정치적 지지, 문화적 취향 등에서 특정한 농객이 강준만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보여줄 수는 있다. 하지만 강준만의 존재를 배제하고 나면 농객 시대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강준만을 민주화 이후의 지성이라는 그림의 백지와도 같다고 비유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